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진도가 어디 나갈 차례입니까? 여기 기원 들어갈 차례입니까? 여기 기원. 근데 우리가 공개 강의 때부터 많이 이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잘 아실 테예요. 아실 건데, 여거의 기원 부분에서는 뒤에 있는 그림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는데, 요 상태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뭐 좀 자랑할 것도 있고, 옷들을 좀 벗겠습니다. 마이크 자랑하시려고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 자랑을 좀 할까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원의 형태를 무극의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과 양이라는 게 이 안에 이제 존재하면서 그때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활동이 시작될 때 그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극 문양을 가지고 그림을 표시해 놓은 이유는 어떤 게 음이 되었든 양이 되었든 양이 되고 음이 되었든 간에 힘의 균형이 전체적으로는 밸런스가 맞고 부분적으로는 다 음양이 맞는 적이 없죠. 우리가 평면으로 쪼개보면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음과 양의 싸움은 양은 끊임없이 움직이고자 하는 에너지. 음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하면 안 됩니다. 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양을 붙들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야 힘이라는 에너지가 1대1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차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힘 자랑하는 사람들 차를 뒤에서 들죠. 오토바이 같은 것도 들 수 있어요. 제가 참고로 티코를 들어보니까 들려요. 들고 있는데 차는 1단계를 놓고 가고자 힘을 쓰는 거, 그게 양의 에너지라면 붙들고 정지시키고자 하는 음의 에너지 역시도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가 아니고 음도 역시 붙잡고자 하는 힘이 동등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밀고 당기고가.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상으로는 음양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골고루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자연 현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태풍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피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지구의 전체적인 자연 환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모양으로 보면 요 모양은 에너지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입니까? 시계 방향으로. 요거를 우리가 음태극이라 하고, 에너지의 방향이 역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양태극이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순환은 음태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로 양태극이 발생함으로 해서 태풍이라든지 기타 이상징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태극기의 논란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태극이 이런 모양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학파도 있고, 그대로도 양적으로 움직이는 태극의 문양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음양에서 오행이 발생되는 도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오호,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10페이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작도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양태극과 음태극을 합치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안에서 등분을 이루어지는 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꼭지점 하면은 점이
5개가 나온다, 그죠? 제 지금 그림은 좀 못 그렸습니다만은 이해를 하시고 갖다 보시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죠?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고, 변화의 흐름이 음택으로 이루어지는 거, 도표 마지막에 있는 거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그 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수축 운동과 팽창 운동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며 그들 사이에 어떤 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오행으로 보면 되고, 아무튼 수축 운동과 팽창 운동이 일정한 룰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변화를 갖는다. 그래서 그게 태극으로 표시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학 관련 분야에 의해, 자, 역학이라는 놈이 이름을 가지고 그 밑에 새끼들이 한 14마리가 나가 먹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복서학부터 해서 기문학, 명리학, 상학, 유김, 성명학, 구성학, 풍수학, 자미도수, 매화역수, 철판신수, 토정비결, 하락이수, 황극책수.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늘 들어보신 말씀도 있을 테고, 명리학이라든지 상학이라든지 성명학, 그 다음에 풍수학, 이런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입니다. 그죠? 뒤에 나오는 하락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공부하기 어렵고, 간단하게는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다 보시면 되고, 지금 대만 같은 데서는 철판신수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유김, 이제 요것 때문에, 유김하고 복서학,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육효학이라고도 한다. 점서자를 사조형해서 복서학을 육효학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서하고 북이 아니죠. 복서학.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여기에. 저기 보면 육효학이라고 했습니다. 육효학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역점 기억이 나십니까? 주역 계상을 몇 개로 놓고 상쾌, 하쾌로 놓고 이 계상에 의해서 그날의 일진이나 단시점을 보는 내용이 우리 컨텐츠에도 제공되고 있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또 아울러서 그렇다면 우리는 주역 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출발이 되겠죠. 오행학이 나오기 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점의 개념과 뒤에 보시면 나오는 육임이 육효하고 다릅니다. 뭐 의미상으로는 같이 쓰는데 하여튼 내용은 학문적인 내용은 달라요. 이 두 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점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관념상의 점 기억나십니까? 이 뭐 하는 데입니까? 점집 가면 주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신내림을 받아서 어떤 신물에 의해서 뭐 쌀을 흐트러 보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숟가락을 세어 본다든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접신된 상태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는데,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걸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는 점학은 조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2번 점을 치지 않는다. 객관적인 정보 상태를 다 파악하고 그게 대의의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그럼 대의의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도둑놈이 점을 칩니다. 오늘 저녁에 한 건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곧 죽는 사람, 아버지 곧 돌아가시는데 오늘 지금 죽겠는가 나중에 죽겠는가, 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자기가 밝은 정신으로 상대에게 또는 본인 스스로가 보는 것은 이미 중국 역사상 우리 역사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금 치룰 시기가 되었는가 아닌가.
환경적인 요인을 따져보겠죠. 뭐 바람 부는 거라든지 기후라든지 조건들. 그런 상태에서 언제가 시작하기 옳겠는가 할 때 보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접신의 상태는 다른 겁니다. 요 점이라는 거는 학문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발전돼 왔어요. 근데 이 점은 발전되고 할 문제는 아니고 접신의 문제입니다. 내라는 주인공이 아주 작아지고 그 빈 공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에너지로 말씀을 나눈단 말이지. 그리고 그거는 뭐 틀려도 내가 틀리는 거 아니죠? 누가 틀리는 겁니까? 그분이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거라. 그리고 또 좋아도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맞춘 게 아니고 그분이 아주 그 영지한 능력을 가지고 보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그 자기를 못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출연했는데 못 알아보면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그분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접신의 세계는 내가 제 단순한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속인들이 말하는 접신의 상태에서 치는 점과 학문적으로 육효학이나 주역점이나 유김으로 보는 거는 전혀 다른 분야다. 뭐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역서나 우리가 무협지 같은 걸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사람이 출전해도 될까 안 될까를 나뭇잎을 한번 쑥 훑어서 나뭇잎의 개수를 가지고 쳐보기도 하고, 앞에 가는 차 남발을 보고 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제일 먼저 딱 떠서 나오는 차 남발을 보고 그 육효계로 환산해서 오늘의 자기 일정을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해석의 방향이 천차만별이라서 특히 명리학, 우리가 역학 안에서의 육효학이라든지 점학은 자기 자신의 밝음이 근본이 됩니다. 그러고 단시점을 보기 좋아요. 단시한. 오늘 라이트를 가는데 부킹 될까 안 될까?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는데 빌려질까 안 빌려질까?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한. 근데 그게 오늘 돈을 빌리더라도 긴 인생으로 볼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의 문제는 우리가 역학의 기본인 명리학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단시점인 거, 대통령이 지금 될까 안 될까, 어느 놈이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서학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으로 쓰이고 있다. 지금 그리고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 상학에 관심을 또 갖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나와 있는 마의상법 같은 경우에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법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인 체형이나 얼굴이나 손, 발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현대학적으로 본다면은 상법의 발전이 뭡니까? 미학입니다. 미학이고, 요즘 그거는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성형외과. 성형외과에서 주로 하는 거는 성형은 원래적인 의학적인 측면으로서는 자기의 부족된 부분을 갈고 닦아서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원래 주안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술 잘 안 해줍니다. 돈 되는 어떤 일? 미적인 감각을 키워주는데 주로 쓰이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성형외과의 발전론에는 우리 제 생각입니다만은 역학의 상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근데 사실은 어딜 봐도 기준은 똑같다. 우리가 이게 얼굴이라고 본다면 여성분들 화장을 할 때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TV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TV존이라는데, TV에 나오려면 요 기준이, 사람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실 때 이마가 시원하게 나와야 됩니다. 눈 위로 이마가. 그리고 지금 요 턱밑과 턱선과 볼선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요 부분들이 어떻게 밝게 표현되느냐. 그래서 코가 오똑하게 쓰고,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미적인 감각은 다르지만 관상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어서 초년운, 지금 현재의 운, 미래의 운 이렇게 나누는데,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의 오늘 현 주소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어디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
눈에서 입까지를 보면 상태를 보고 눈투브리 주위를 보면 아 저기 어디 알코올이 쩔있는지 아니면은 뭐 상가집에 가서 많이 울었는지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실을 나타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컨디션 안 좋은 게 이 턱선에 나타나겠습니까? 찾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제 성명학도 마찬가지인데 성명학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명리학을 하면 거의 접근하게 됩니다. 이런 분야에. 명리학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다른 공부를 더 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학기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김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기문둔갑을 하시는 분도 기문학을 하시는가. 기문둔갑이 그 줄임말이 기문학입니다. 요즘은 개인의 운세에 원래 기문은 개인의 운세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운을 본다든지 어떤 조직의 흥망성쇠를 보는데 써본 건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학문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막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 명리학의 기본 원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명리학 맞습니까?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입력되는 인풋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상학에서는 인풋되는 자료가 뭡니까? 상판되기겠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월일치가 필요로 하다 그죠? 일치가 필요한데 이 연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몇 년생 다른 말로 무슨 띠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무슨 띠라는 말 자체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로 표현이 되고 거기에 동물의 형상을 배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띠가 나왔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명리학에서 나왔습니다. 예국에도 띠는 다 있더라고. 뭐 베트남도 많이 있고 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띠가 있는데 이거의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지. 자, 띠의 기준점이 뭡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올해는 무슨 년? 을류년은 무슨 띠? 닭이 이래 되나? 일단 닭띠인데 2005년 2월 1일 날 2005년 1월 1일 날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2005년 2월 4일 날, A, B, C 중에서 닭띠는 누굽니까? 몇 명 있습니까? 어떻게 2명이 됩니까? 예? 한번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틀리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꼭 말대꾸 하면서 잘 맞추면 그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틀리셔도 돼요. 자. 음력.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합니다. 자. ABC 3명 다 닭띠다. 손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이 통계를 내보는 기라. 안 드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자. 한 사람만이 닭띠다. 세 분이 나왔고. 자, 2명이 닭띠다. 3명. 그럼 아까 하고, 그지? 빼드릴까? 또 3명. 아니, 음력을 따지면 2월 1일이 혹될 때가 아니잖아요. 2월 1일 음력을 따져서.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든지 시험을 치면, 반타작은 틀립니다. 오늘은 근데 반수보다 좀 더 틀리셨어. 우리가 명리학에서 연의 기준은, 죄송하지만 음력, 양력이 아니고 입춘이 기준이 됩니다. 보통 양력은 어바웃으로 2월 4일이나 2월 3일경에 있습니다. 양력으로 볼 때. 그러나 절기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입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입춘 내길 이런 걸 붙일 때 예전에 어른들은 이제 이 역설을 만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입춘 시간이 몇 시입니까? 동지 시간이 몇 시입니까? 특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 팥죽에 가고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동지 때. 뿌리죠? 자, 동지 때 팥죽 왜 하는지 아시는 분? 예?
작기를 몰아내는 거. 작기를 몰아내는 거. 작기를 몰아내는데 해필이면 파칠까?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음양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양기가 있는 데서는 귀신이 못 나오잖아. 아침 새벽에 닭 굶으면 귀신 가나 안 가나? 그리고 귀신이 자꾸 이래 뭐지 괴롭히는 사람은 닭소리만 자꾸 내면 돼. 그래 하면 귀신 놀러 가본다니까. 그래서 동지 아주 추울 때 어둡고 추울 때에 양계의 대표적인 색깔인 파설스모로 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음양의 바란스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얼마나 현명하냐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듣잖아 잘. 그래서 귀신을 쫓는 데 난 거야. 귀신은 무섭거든. 그죠? 그래서 그 옛날들이 어른들이 몰라서 귀신 이런 말씀 쓰신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집 주위에 그런 걸 뿌릴 때 마음이 지금 음기가 많을 때고 추울 때니까 이렇게 따뜻함을 달라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걸로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명리학은 음력이다 양력이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부 다가 절기로 24절호로 따져서 보는 거고, 나중에 이 지장간 공부도 하시겠지만 요게 지금 우리가 기분으로 해보면 12절 이거 띠는 아까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입춘. 그래서 그 해에 2월 4일이라도 띠는 사실은 이 닭띠 이 두 사람은 무조건 닭띠가 아니단 말이야. 근데 아이들한테 닭띠라고 공갈로 가르치거든 모르니까. 그래서 띠를 쓰신다면은 필히 입춘을 기준으로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해의 바퀴는 입춘에 있다. 그 다음에 월의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 2월, 3월, 4월을 양력으로 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입춘으로 기준으로 했다는 말은 이거는 12절기를 기준으로 했다. 절기가 있죠? 입춘부터 시알려 나갈 수 있죠? 30일 단위로. 그래서 하루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는 24시간인데 우리가 보는 거는 12지에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연과 일은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만세력을 보시면 됩니다. 만세력을 보시면 몇 년은 입춘 시간이 몇 시에 온다,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걸 다 적어놨습니다. 그때 차이는 있지만 요거는 만세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만세력을 볼 필요 없이 그 해당하는 해의 절기가 어딘가를 보면 되죠. 물론 만세력도 나타납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자, 시라는 거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작은 단위인 시가 모이면 1이 됩니까? 안 됩니까? 1이 모이면 월이 되죠. 월이 모이면 년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시를 따지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자, 시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축이 임묘 나가는 그 기준이 어딨냐 말이야. 기준. 정오를 만약에 기준으로 우리가 한다면 정오는 뭐 어떻게 정오를 알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가 한가운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가 한가운데 있는지를. 네, 맞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또는 자기가 알고 싶은 기준점에 짝대기를 딱 꼽아 놓으면 한가운데 있다는 거는 그림자가 어떨 때? 제일 작을 때. 뭐 없을 때도 있겠고 하여튼 제일 없을 때 그때가 딱 12시가 된단 말입니다. 12시 2.5. 이걸 기준으로 시간을 우리가 보는 거는 12조각을 내남기고 우리 시계는 24조각을 내놓은 겁니다. 그죠? 그 12조각이 두 번 돌아가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놨다. 그러면 이게 자연의 학문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왜 이런 순서에 의해서 맞춰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구성이 그런데, 그럼 자, 시간을 적는 게 틀리면은 사주가 바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게 인풋 되는 게 생년월일 시를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보는데 한계점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상학을 공부하시게 되고, 시가 없어도 봐야 될 거 아닌가 봐. 그죠? 의사로서 환자가 왔는데 네 생년월일 시가 어찌 되노? 모르는데 죽으라. 뭐 그럴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역학 안의 많은 부분들도 크로스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풋되는 내용이 부실하면 상황으로도 볼 수 있고 다른 거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이제 많이 응용해서 쓰시는 게 선생님들이 상황을 많이 써요. 그건 또 현실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볼 때는 옷을 바꿔 입고 가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추리닝 입고 자다가 일어나신 상태로 술 냄새 불불 풍기면서 새벽에 와서 상담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럼 상담자의 입장에서 사주를 본다 하면 사주만 갖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꼬라지를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태 들어오고 오면 사주가 안 좋아도 자기 스스로 애매하다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명리학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전공이 부전공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두 개로 갖고 살펴보시는 게 정확할 수 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어디 걸 쓰고 있습니까? 예, 동경시는 우리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나는다? 30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계로는 우리는 12시 30분일 때, 이 서울시입니다. 서울 시간 기준으로. 부산 같으면 한 5분 정도 차이 나요. 서울하고. 또 태양의 고도가. 자, 하여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 기준으로는 12시 30분일 때 정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명리 학파에 따라서 또 나누어집니다. 이걸 30분으로 환산을 해서 변환시켜서 봐야 된다. 자시가 11시부터 언제까지다? 새벽 1시까지입니다. 요거 이제 기준점에 대해서 오늘 지루하더라도 좀 아셔야 될 게 새벽 1시까지인데 이걸 환산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를 자시로 봐야 된다는 학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태양의 고도는 좀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저 시간에 익숙해 있으니까 정식법으로 봐도 된다. 근데 그건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파 나름대로입니다.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책 많이 쓰는 놈이 이기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학문적인 정의가 정확하게 그거는 뭐 실존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실기 음악이 요즘 박사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박사가 없는 이유가 하는 놈 지하물을 해도 듣는 놈이 웃기가 제대로 돼야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논리의 그 문제는 충분히 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저는 환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환산해서. 저는 바뀐 거로 쓰고 있습니다. 왜?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바뀐 거로 쓰셔도 되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바뀐 거를 기준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시를 쫙 나누었을 때 시간의 경계가 몇 시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2시간 단위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위에 있습니다만 쭉 나가면 자, 요 놈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환산했다 치고 합니다.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우리가 시를 구분하는 게 자축이 12시간으로 나누는 게 시대의 흐름이 아주 느릴 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오주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몇 시, 몇 분. 원래로는 사주로만 볼 일이 아닌데 예전에는 그런 정도의 시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 볼 수 있었다면 시대의 흐름이 지금 2시간이면 서울도 가버린단 말이지. 그죠? 부산에서. 빠르면 이제 저 미국까지 간다. 그랬을 때 더 구분해야 안 되겠나라는 설까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혼란이 줄 수 있어서 제외해놓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우리가 연월 일시에서 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제 명리학을 근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 이런 기초적인 데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학문의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주위에 명리학을 몇 년씩 공부했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걸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사실은 그 명리학을 새롭게 배우거나 관심 있는 자제분들이 우리 지금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도 대답할 게 없단 말이지. 논리성이 약한 게 일의 문제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시에 태어나면 자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한 가지인데 다른 거는 오늘 아닙니까? 그죠? 시간상 이게 오늘이란 말이야. 쭉 가도 오늘 밤 11시까지 끝나버리잖아요. 이때까지 전까지. 그런데 자시만큼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지금의 학문에서는 야자시라는 말과 조자시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밤 11시서부터 12시까지를
오늘의 늦은 자시라고 표시하고 내일 밤 12시부터 아침까지는 내일의 일을 쪽자를 써서 이른 자시라고 써버리니까 날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지금. 요게 제가 쓰고 있는 또 우리 학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파에서는 다른 놈을 2시간씩 줘가지고 다 했는데 왜 이놈은 또 2개로 나눠놨노? 논리가 안 맞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11시만 되면 다음날로 봐버리는. 이게 이제 고전적인 명리학에서 그래 쓰는데 꼭 고전적인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만 해도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때가 그런 혼란기를 겪으셨을 때를 학문적으로. 마지막엔 또 조자시, 명자시를 봤단 말이에요. 야자시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해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2등분으로 나누어서 오늘과 어제를 나누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우리야 12시 반이 경계선이 됩니다만은 오늘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태어나는 사람의 내일로 운을 본다면은 여기서 글자 연, 월, 일 중에 일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일이 하나 달라짐으로 해서 월도 달라질 수 있고 월이 달라짐으로 해서 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임상해본 결과로는 야자시와 조자시를 구분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통계적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도 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파가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그 직장생활 마치고 오시니까 피곤하시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약방문으로 쓰는 게 있는데 저거를 창암으로 인정됐으면 사주명식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잠을 끼워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 검색에 올 요 사주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름은 지어주십시오. 명조보기를 해주시고 일단 명조보기를 눌러주시고 이름은 지금은 지어주십시오. 네. 나이로 따지니까 63년생이면 43살입니까? 43살인데 자 사주가 균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월이라 하면 몇 월입니까? 저기 적어놨네.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1월 5일. 11월 5일이면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다 가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하면 알아야 돼요. 가을의 뭐다? 끝자락. 요게 땅물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 미는 뭐의 끝자락? 여름의 끝. 지는 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그리고 봄의 시작은 인. 여름의 시작은 사. 가을의 시작은 신. 겨울의 시작은 그래서 인신사회가 모든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역동적이고 과거의 시간을 버리고 새로운 시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마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인신사회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걸 늘 꿈꿔요. 전통적으로 그런 사주를 박정희 대통령 사주로 설명해 드렸죠. 그런 사람은 집에 가만히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안정적인 기틀 속에는 못 있어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도 그런 사람은 새로운 아이템을 늘 도전하는 개발팀이라든지 기획팀에 앉혀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 글자의 중간이 있죠. 자오묘유. 자.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지장간에 두 개의 글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 묘, 유. 이놈들은 각 계절의 센터에 있는 놈입니다. 아까 우리가 진술충리가 계절의 끝이라면 센터에 있는 놈들은 그 계절밖에 몰라요. 자기가 계절을 이끌어가야 될 의무도 없고 그 계절을 마무리시키고 넘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장간에 가지고 있는 게 지 색깔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지밖에 모르는 놈이라. 자오묘유를 사주에 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치를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해갖고는 설득이 안 된다. 앉은 자리에 곰팡이 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일단 아시고, 요 사주를 보면, 그래서, 자, 수월의 임수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물이 몇 개나 됩니까? 4개나 된다. 그죠? 그런데 금은 또 몇 개인가? 보니까 유금이 있고, 술중 신금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이 물이란 많은 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흘러야 된다. 맞습니까? 네. 흘러야 되는데 이놈이 어딘가를 흘러갈 때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게 흙.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이라 읽겠습니다. 물로 볼 때는 직장운, 여자 같으면 남편운, 남자 같으면 직장, 명예. 직장이나 명예가 이 물을 다 담을 만큼 충분하나? 아니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도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물이라는 놈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틀은 흙이 잡아주지만 물이 흘러갈 방향은 수생, 목이라는 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임자일의 묘는 뭐에 해당이 된다? 공망.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해내는 게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합니다. 불만이 있어도 꽁해가 말 못하고, 좋은 게 있어도 좋다고 못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시켜 달라 할 때 엄마한테 참한 사람이 있으니 부모님 좀 흥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부모가 인상이 안 좋으면 칼 들고 와서 내가 죽을까요? 엄마가 죽을라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에 가을에 물로서 물이 과한데 이 물을 막아줄 수 있는 거는 흙, 나무, 또 뭐 있습니까? 불. 근데 이 사주에 불은 약하죠. 이게 제일 용신으로서는 이 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뭐 목을 써도 별 무리 없고, 그런데 목이 많아지면 흙이 약해지죠. 흙이. 그래서 이럴 경우 이 사주는 금인 엄마와 사이가 어떨까요? 예? 자기가 많은데 또 저수지에서 물을 트니까 내하고의 사이가 안 좋다. 형제하고 사이도 안 좋다. 실제로 뭐 이름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실제로 일남일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며느리 되는 양반이 시부모한테 10원 한 푼도 못 준다. 그래서 자식은 네가 그렇다면 어쩌겠노 못 주지 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그게 무능하다 해야 되나 똑똑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마누라 말을 잘 듣고 이런 사람인데 형제지간에 당연히 우애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물이 태가해서 생기는 병이 뭐 있을까요? 항상 많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게 지금 수에 해당이 되면 신장, 자궁, 방광이죠. 신장, 자궁, 방광에 해당이 되고, 지금 아울러서 화의 기운이 작으니까 심장계통, 혈관 흐름, 혈액 흐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전에 이분이 방광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이 정도는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보면 위장, 소장, 복막에 전체 전이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수술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없습니다. 방광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드러내면 이제 오줌통이 없으니까 어찌해야 돼요? 호수로 이제 빼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전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주가 지금 흘러오는 거는 김이 오히려 이때가 참 안 좋다, 그죠? 근데 이때는 안 좋지만 생명력으로 본다면은 어린 시절에는 어지간한 어려움은 겪고 일어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못 먹인다고 굶어 죽는 건 별로 없어요. 어디서 얻어먹든. 그러고 뭐 기억에도 잘 안 나. 자기가 인지하는 시기부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아무튼 지나왔습니다. 왔는데 요때부터는 좀 괜찮겠죠, 그죠?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 나이 43살이면 5대운에 진입할 겁니다.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무호에서 5대운에 진입을 하는데 왜 이때 대운으로 흐름으로 볼 때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이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수명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알 바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 사주의 지금 흙은 그래서 용신을 쓸 때는 뿌리를 가지고 있고 천간에 나타나서 그 힘이 실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용신으로 봅니다. 아까 우리가 목, 화, 토를 다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제일 힘 있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이름 뿌는 놈이 어떤 놈을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대운 동안은 별탈 무탈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5대 운이 오면 불이 들어와도 이 사주상에 지금 여기에 불씨를 담아서 활성화시키기에는 이미 용신으로 쓰기에 불이 너무 뿌리가 없고 약하다. 기댈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용신을 봐서 자기가 합격, 중격, 상격 사주란 내가 원하는 용신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필요한 오행이 이런 여불대기 멀리 숨어 있거나 이런 데 찡박혀 있으면 소용이 없다. 무력하다, 그거를. 용신이 무력하다는 말은 기회가 와도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작다. 똑같은 일을 해도 승패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무튼 근데 뭐 수술 끝나고 좋은 뭐 결과가 있겠나? 아직까지는 뭐 정리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이 사주에 요게 재물이자 부인이죠. 이거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기본적인 우리 대운을 놔두고 여기까지만 보면, 그죠? 그런데 이 불이 그래도 안 꺼지는 이유는 술토 속에 숨어서 요 물보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여기 어디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 부인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재물이고 여잔데, 부인인데 나의 관 속에 들어가 있죠. 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요 흙 맞습니까? 토국수 하지요. 나를 극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대로 돈 한번 써본 적 없고 내 마누라한테 큰 소리 한번 못 쳐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부인의 사주를 제가 보니까 부인의 사주가 만만찮아요. 붙어있는 한 치병되기 힘들다. 이미 부인한테는 이미 마음이 떠난 지가 오래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보험금 체크하고 있지 않겠는가, 내 생각에. 그건 이제 뭐 속단은 해서는 안 됩니다만, 부인의 사주에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고 이미 마음 떠난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났겠지만, 아무튼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질병을 따질 때 이런 경우에는 이 바로 배속기간인 신장, 자궁, 방광에 병이 올 확률이 많고, 이 병은 언제 40세, 41세에 많이 익어 있었다. 그런데 올해 병원 가서 타졌다면 이미 전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많아서 문제가 될 때는 금이 올 때 전에 병원 가서 검사 받으셔야 된다.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받는. 여러분들 사주에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때는 늦은 거예요. 학생으로 말하면 이미 학교 땡땡실 거 다 찍고 골통이 돼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 뭐 정보 파악해 본들 소용이 없는 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지난 이때에 요 앞쯤에서 검사를 받아봤어야 된다. 근데 묘하게 뭐 그때는 검사를 또 안 받았어. 아무튼 이런 사주가 있고, 잠이 좀 깨십니까? 예. 자, 그래서 명리학의 기본 원리는 아까 연월일시의 기준을 시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음양오행의 성정과 상호관계 5분 쉬고 하겠습니다.